결석을 해서 사실은 오늘도 놀면 좋겠지만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어 얘들아. 우리 지금 얼마나 남았지? 지금 12월이니까 3월달까지 4개월 남았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고등은 사실 중등 것도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얘들아. 내가 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 우리 중학교 때 문법책에 있는 걸 다 끝내고 왔다는 생각하에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고등학교 어법이거든요. 이거를 중학교에서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요걸 보면은 우리 중학교에서 뭐 일단 비동사, 일반동사부터 시작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몇 시에 와? 10분? 무엇을 이렇게 내고 왔어? 8시까지 와. 10,000원. 녹화되고 있다. 10,000원.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얘들아, 자, 이 책을 보면 네모법이라고 해서 일단은 어떻게 나오냐면 넘겨지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 뭐 이런 거 나와. 그리고 여기가 본동사계 아니게 뭐 혼동하기 쉬운 거 기타 뭐 everybody는 무슨 취급을 하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 사실은 이런 거는요 뭐 대명사 부분에 everybody가 나오기 때문에 저 문법책에선 중학교 단계에선 저 뒤에 나왔던 거고. 예를 들어 투부정사는 무슨 취급하지 얘들아? 3인칭? 단수 취급해요. 예를 들어서 to 뭐 read books 하자. 책을 읽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어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책들이 주어가 아니라 지금 책을 읽는 것이 주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 이렇게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와 얘들아? 투부정사 편에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요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 얘들아 홈쇼핑 같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 선택형도 있고 얘들아 이렇게 지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학교 시험이 전부 다 어법만 나오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법 문제도 상당히 나와. 한 3-4문제 정도? 근데 3-4문제를 다 틀릴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좀 어법을 알아야 사실 내가 수능으로만 갈 거다라고 한다면 어법을 그렇게 어법 문제 한 문제거든요? 틀려도 돼. 근데 우리 일단 내신을 버릴 수가 없잖아 얘들아. 내신에서 서술형하거나 그러려면 이 어법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런 책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처음부터 하면 너희가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얘가 왜 is지? 막 이런 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왜 수일치가 is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너희들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중요 챕터들만 다시 중학교 책으로 복습을 하고 얘들아. 중학교 책? 아니 중학교 책이나 고등학교 책이나 거의 비슷해요. 하고 그런 다음에 얘로 문제를 할게요. 얘는요 고1 때까지 쭉 써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얘들아. 지금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의고사 지문을 막 풀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 선생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울 거야 너희한테.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은 지금 그렇다고 수준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중등 플러스 고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막 중3에서 고등, 고1, 예비 고1 정도의 수준이야 그 책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좀 빨리빨리 답을 알아내는 거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볼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하기 싫지. 지금 사실 제일 놀고 싶을 때야. 맞아. 근데 안 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단어 어법책 속에 있는 단어도 이미 너무 어려워 얘들아. 문장도 복잡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건 뭐 어법에 대한 건 주요 챕터들은 선생님이 복사를 하든 뭐하든 그 링에다가 계속 꽂아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또 복사를 해주니까 낮잠 다녀가지고 또 없어져. 또 나 그게 또 싫거든. 그렇다고 책을 그러니까는 그냥 중학교 것도 여기서 몇 챕터만 할 테니까 사. 나 이것도 싫어. 책을 한 권 샀으면 다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낭비니까 일단은 주요 챕터만 선생님이 해서 해줄 테니까 반드시 많이 이제 복습해 얘들아. 내신하는 것처럼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알아야 되는 건
단어는 너희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막상요 3월달에 입학하고 나면은 단어 할 시간도 없어. 지금 좀 시간 있을 때 단어 많이 해두시고 단어를 알아야지 듣기도 들려 얘들아. 그치? 단어를 알아야지 독해도 풀 거 아니야. 그치? 단어를 알아야 이제는 단어를 알아야 어법도 풀어.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알아야지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단어야. 그리고 2번은 선생님이랑 어법을 정리할 건데 반드시 복습해야 되더라. 그냥 흘러가듯이 막 듣고 다 까먹어서 모르고 하면 계속 지금 기초부터 쭉 주요 챕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 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해봤는데 얘를 고2 때 또 이걸 하잖아요. 고1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법이 정리가 안 돼서 이걸 고2 때 또 하면 이제 그때는 답이 없어. 진짜로 성적도 안 나와.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인데 이런 고민을 했어. 우리가 어쨌든 내신이 잘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이정 선생님이 그냥 친구들은 그러면 독해를 고등 교과서를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 그런데 얘들아 고등 내신은요 교과서가 한 예를 들어 1, 2과 이렇게 2개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모의고사 독해를 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교과서 1, 2과를 아무리 막 외우고 어찌고 해도 여기서 다 틀려갖고 와. 그래서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건 이제 끝났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내 기본적인 영어에 기본적인 이런 거는 실력이잖아 얘들아. 내 밑바탕을 채워놔야 돼. 그래도 내가 조금 초보다 라고 한다면 밑바탕을 채워놔도 만약에 막상 고1 시험지 받아보면 아찔합니다. 너무 많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너희대로 선생님이 빨리 기초를 채워주고 싶어서 걱정이고 저쪽 반 애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열심히 안 하면 쟤네는 안 나오거든 절대. 쟤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또 고민이고 해 얘들아. 그래서 지금 하는 책들 어쨌든 잘 따라와 얘들아. 하다가 모르겠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따라와야 돼. 너희 둘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오늘 결석한 너희 둘이 문제다. 너희 둘. 그래서 여튼 지금 뭐 독해는 선생님이랑 이정 선생님이랑 월요일에 할 거고요 얘들아. 지금 거기 보시면 1, 2 있지 1, 2 독해 2개 해가지고 오는 게 숙제야 얘들아. 일단 선생님이 몇 개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2개만 시켜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더라? 월요일까지 독해 2개 하고 그 앞에 보면 아마 그 책도요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장의 단어도 외워보기. 오케이? 단어가 생명이니까 알았지? 빨리 해서 너희들도 막 모의고사 시험 보고 그 앞에 맨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좀 얇게 찝혀져 있을 거예요. 그거 그걸로 해서 단어도 외워보기. 그래서 얘는 얘대로 단어 하고 또 워드마스터는 워드마스터를 단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저 워드마스터 책이 없어요. 책 발주해야 됩니까? 고난도?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에는 독해 2개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법을 한번 나가봅시다. 어법을 한번 나가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어법 책을 지금 당장 사진 않았어 얘들아. 주요 챕터들 복사해서 하고 빨리빨리 좀 나가본 다음에 사실 뭐 투부정사, 동명사, 뭐 문장의 형식 사실 너희가 안 한 건 없어요. 그치? 관계대명사 다 했잖아. 현재 완료도 했어. 대과거도 했고. 그쵸? 사실 다 끝났는데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거 단어가 어려워도 이걸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 책의 맨 앞을 보니까 챕터도 아닌데 주요 품사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프린트로 지금 뽑았거든요. 주요 품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흑백으로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냥 영어 문장이 쭉 있는데 어떤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각각의 품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치? 너희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그 용어 정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 얘들아.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문장의 형식 그거 한번 해볼게. 자, 한번 봅시다. 거기 얘들아 주요 품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자, 거기 그대로 한번 볼게 얘들아. 품사란 영어 표현 그대로 뭐래요? 말의 부분들이다 라고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즉 각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를 가리킨다 했어. 얘들아 이게 헷갈리면 이제 문장의 형식이 이해가 잘 안 돼. 문법 물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지만 기억해,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되는 데서 늘, 그치? 그냥 외우는 건 그냥 효과가 없어. 그냥 써먹을 데가 없다는 뜻이야.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품사란 영어 표현 그대로 말의 부분들이다.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 보통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총 8개의 품사로 나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문법을 배울 때 뭐가 있냐면 얘들아 관사가 뭐냐 얘들아? 어나, 언이나, 더 이런 게 관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형용사로 분류가 되고 조동사는 동사에 포함시킨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것을 8개에서 8품사라고 해요. 선생님이 중학교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얘들아 단어의 종류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수업을 했었거든 얘들아.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예문이 4개가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close the door quietly 이렇게 해서 그쵸? 그 4가지 중에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뭐 8품사 중에요. 우리가 단어의 종류 중에 즉 단어의 종류를 우리가 품사라고 했는데 8품사 중에 4개만 해서 4품사가 뭐냐면 얘들아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의 역할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어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kind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근데 이거를 뜻을 쓰라고 했는데 애들이 친절하다라고 썼어. 맞아 틀려. 친절하다는 동사인데 이거? 그리고 얘는요 친절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요. 얘는 뭐야 얘들아? 형용사로는 친절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치? 어떤 뭐 종류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각각 명사로, 형용사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야 해.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일단은 이렇게 4가지의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먼저 한번 볼 거야 얘들아. 그래서 사실 거기 1번이라고 해서 얘들아 명사, noun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거기에 보면 명사 거기에 밑줄 쳐볼까 얘들아? 사람 또는 사물 등 모든 것의 이름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명사가 뭐야 하면 사람, 사물의 이름이요 라고 하면 돼. 뭐 책상, 전화기, 펜, 교실 이런 거 전부 다예요. 그쵸? 자,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거기 밑줄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apostrophe 이게 쉼표같이 생긴 애 하고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야 얘들아? 소유격은? 예를 들어서 뭐 미미의 것 하면 뭐야 얘들아? 미미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고유명사에 이렇게 표현해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는요 미미의라는 소유격도 되고 미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도 됩니다. 여튼 뭐 명사라고 하는 애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들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나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얘들아, 주어는 뭔지 알잖아, 여러분아.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지 뭐, 그치? 그래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은는, 이, 가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 목적어는 을, 를, 에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게 목적어예요. 얘들아, 보어는 뭘까?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지, 얘들아. 예를 들어서 he is a teacher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에서 명사가 쓰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얘 대명사 그리고 또 얘 명사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지? 그러면 그는 이다 했어. 말 그대로 얘 없으면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가 어떤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치? 그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인 게 누구야, 얘들아? 그예요. 그쵸? 그러니까 즉 구체적으로 주어를 우리가 보어는 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들아.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라서 우리가 얘를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He becomes 예를 들어 he became 그는 되었다. 아무것도 없으면 말 돼, 얘들아? 안 돼. 뭐가 됐는데? 예를 들어 뭐 a singer 가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럼 목적어는 너무 쉽지.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하고 끝날 수 있어, 얘들아? 아니, 뭐를? 나는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보통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을로 해석이 되면 얘는 목적어겠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요거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이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시 품사, 단어의 종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물론 다른 애들 제외하고 4개만 했을 때 그러면 그 중에 명사가 하는 역할, 문장에서 이러한 애들이 만나서 어떤 문장을 이룰 건데 아무 자리에나 막 써서 문장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 그래.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애들이 문장을 쭉 이루어.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un, he,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run, he fast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 얘들아? 너 이거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치? 주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문장 앞에, 물론 문장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도 있긴 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예를 들어 주어, 동사 아니면 뭐 보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이런 어순으로 영작이 되어야 되는 게 이런 단어들이 만나서 문장을 이루는 게 영어 문장인데 각각의 쓰일 수 있는 위치가 다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애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보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구나.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 그러면 보어는 뭐가 보어였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구나. 없으면 문장에 말이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얘들아. 됐지? 응. 자, 그러면 거기 1번에서요. 명사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와. 얘가 중학교 1학년 문법 명사 파트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물론 다 외우면 너무 좋은데 원래 이것도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돼, 얘들아. 복습은 해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들아.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거기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에 윗줄 쳤고, 그치? 그러면 얘네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이런 거고, 그럼 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했더니 명사는 얘들아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와 뭐래요?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뉩니다 했었어요. 그치? 셀 수 있는 애와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면 거기에 1번에 셀 수 있는 명사에서 가상명사라고 한다. 가상명사가 뭐냐면 셀 수 있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를 밑에 뭐라고 부른대요? 불가상명사라고 한대. 그지? 그러면 이게 뭐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냥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거기 막 글로 써 있으니까 내가 표처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명사는 일단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지명의 이름 이런 것들이 명사래요. 근데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뉜대, 얘들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뭐 셀 수 있는 것은 뭐야, 얘들아? 예를 들어 책, 뭐 이런 거. 그럼 얘들아, 책 한 권이면 뭐라고 써? 북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사실 이것도 막 셀 수 있는 애, 셀 수 없는 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는요,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문법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럼 얘들아, 책들 하면 뭐야? 북스. 그쵸? 왜?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나 es를 써서 변신시켜요. 그치? 뭐 얘네들의 복수형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었어. 이제 그런 설명을 그냥 생략할게.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뭐야, 얘들아? 일단은 셀 수 없는 명사는 사실 좀 가끔 어법 문제로 좀 나와요. 고등학교 때에도. 얘들아, 사람 이름 셀 수 있나?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를 굳이 분류하자면 얘들아,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뭐야? 세종시. 그 다음에 우리 이름. 그쵸? 뭐 이런 것들 고유명사입니다.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 우리 추상적인 게 뭐야, 얘들아? 그릴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있을까? hope, 뭐 wish, plan 이런 거. 그쵸? 뭐 plan, hope, 뭐 희망이라던가 바람, peace, 평화 이런 것들 명사잖아. 평화, 희망. 그런데 셀 수 없어. 추상명사야. 선생님 이거를 분류해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는 안 알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추상명사, 물질명사. 물질명사가 뭐냐면 얘들아, sugar, 설탕. 셀 수 있나? 안 돼. rice, 뭐 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못 세겠지라고 알아요. 그치? 그런데 뭐가 있냐면 물질명사 중에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은 뭐 그러냐면 얘들아 쪼개면 쪼갤수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서 얘네는 셀 수 없는 거로 간주를 한대.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money 이런 거 셀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 information, 정보 이런 것도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엊그저께 내신할 때 나왔잖아, 얘들아. furniture, 가구. 뭐야, 우리 장롱 하나, 테이블 하나 세는데 아니 얘도 셀 수 없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지요.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와, 얘들아. 그럼 지금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요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일단 우리가 지금은 큰 틀을 잡으려고 하니까 굵직굵직한 거 먼저 보고 가면 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 자, 단어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명사가 하는 역할. 그치? 무슨 역할 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명사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셀 수 있는 애와 셀 수 없는 애로 나뉜다. 생각해보면 셀 수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겠네, 얘들아? 그러면 셀 수 있는 애는 하나 있으면 반드시 어를 써줘야 돼, 얘들아. 어를 써줘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북인데 흥미로운 책 한 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 얘들아? interesting일까? on일까? 얘는 on이야, 얘들아. 혹시 너희들이 나중에 영작할 때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이면 book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를 쓸래, 언을 쓸래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따라갑니다. 선생님 언제 언을 쓰는데요? 자, 발음이 모음으로 발음될 때. 모음이 뭐야, 얘들아? 우리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는데 모음은 A, E, I, O, U 얘네들이 모음이야, 얘들아. 물론 I로 시작한 우리 근데 이런 거는 how 아니잖아요. 그치? 뭐냐 얘 소리 안 나.
그러니까 발음 기호는 hour거든. 그러니까 얘는 1시간 하려면 an hour 이렇게 씁니다. 뭐 이런 특성형으로 빼고는 여튼 뭐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셀 수 있는 명사한테는 하나 있을 때는 뭐라고 얘들아? 어나 어를 써줘야 돼. 그지? 그럼 셀 수 없는 명사한테 얘들아 money, information 이렇게 쓸 수 있나?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세는 단위가 따로 있어. 이제 뭐 그런 세는 단위는 뭐 고등학교 어법에는 잘 안 나와요. 쉬우니까 안 나와. 아무튼 그런 거는 일단 얘네들은 셀 수 있는 뭐 단위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하나만 해보자. 물 셀 수 없어. 근데 물 3잔만요.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3 waters 안 된다고. 그쵸? 그러면 세는 단위를 물은 보통 글라스에 담는다고 치고 얘들아. 그러면 3잔을 이렇게 써. 3 얘한테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glasses 여기를 복수로 쓰고 of wa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건 셀 수 없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못 세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개를 표현하고 싶으면 각각의 셀 수 있는 단위가 있어서 그걸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정리 좀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있는 거 어려운 건 없어.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 반복수 형태가 똑같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수일치라던가 이런 거 나올 때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큰 틀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어. 됐지? 자 그러면 뒤에 지금 그 책에 보면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오고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대명사 나와. 아까 사품사 하기 전에 팔품사에는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그치? 대명사는 말 그대로 얘들아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야. 예를 들어 유라. 그럼 얘 뭐라고 돼? 대명사로 얘들아? she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치?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개 한 마리야. 그럼 우리 어떻게 쓰지 얘들아? it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한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 얘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문제에서 다음 중 it이 가르치는 애를 찾아 쓰시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받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it을 잘 쓴 거게 it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they게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이 대명사도 사실은 대명사의 뭐 그들 이 의미를 모르진 않으니까 우리가 얘네가 글 속에서 무엇을 받고 있느냐 이거 지칭하는 것도 고등 문제에서는 많이 나와 얘들아. 그럼 일단 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만 보고 갈게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그치? 그럼 명사를 대신하니까 얘들아 명사가 하는 역할 다 할 수 있지. 무슨 역할 하는데 거기도 밑줄 쳐주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그지?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밑줄은 쓰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는 뭐야? 이것, 저것, 그치? 그 다음에 뭐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이게 너무 많아. 근데 다 알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나중에 해줄게. 자, 이거는 대명사와 관련된 어법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거기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대신하는 명사의 수가 일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아까 내가 고등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한 게 바로 이거야 얘들아. 문맥을 잘 살펴서 얘가 뭘 대신 받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대요. 봐봐. The floor is clean. 바닥은 깨끗하지만 windows are dirty. 뭐야? 창문은 더럽다. I must wash them. 야, 씻어야 되는 건 그럼 뭐야? 창문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wash it이 아니라 them으로 받아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 대신해주는 명사가 이시계, 대미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 우리 뭐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부터 하잖아요. 그치? I, my, me, mine.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myself. 뭐 이런 거. 요거는 너희들이 그냥 표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개념 정리.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그거 쭉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이 네모칸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걸 헷갈려 하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알아둬야지. 그치? 예를 들어 나의 뭐 이런 건데 mine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중에 영작할 때 그런 거 틀리면 이제 망신 나가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거기 1, 2, 3, 4는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거야, 얘들아. 주어로 쓰이는 형태, 목적어로 쓰이는 형태,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 거, 나의, 그의, 그녀의. 얘들아, 얘네들은요, 나의 하고 끝날 수 있나?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나의 가방처럼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와야 돼. 그치? 이런 거야. My bag, 나의 가방. 그럼 얘를 하나로 붙이면 뭘까, 얘들아? 나의 것,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치? 네, 뭐 요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대명사는 지칭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요거는 워낙에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대명사도 정리가 됐네, 얘들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제기대명사요. 얘들아, 제기대명사는 고등시험에 좀 제법 나옵니다. 제기대명사가 뭐야? 거기 myself, 나 자신, 너의 자신, himself, 그 자신, herself 이런 거. 자, 이것도 제기대명사가 예를 들어 내신에 나올 때 쌤이 어떻게 얘들아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쓰인 건데 라고 설명을 해줄 건데요. 아, 대명사의 종류 중에 제기대명사라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런 건가? 예를 들어 she looked at her 혹은 herself in the mirror 했어요. 그녀는 거울 속에 거울을 봤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들아 그녀가 보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her를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내 거울 뒤에 비친 누구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본인의 거울을 봤다, 본인 얼굴을 봤다 하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왜요? 얘들아 얘가 주어잖아요. 보았다. 아니 뭐를? 목적어 필요해. 그치?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 그런데 막상 우리말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 나 거울 봤어. 이렇게 하지. 나는 거울 속으로 나 자신을 보았다고.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다 자꾸 헷갈려. 헷갈리는 것보다 놓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형으로 돼 있어. 맞다 얘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이 부분만 밑줄을 쳐주면 어머 얘 틀렸다 딱 붙이는데 이렇게 쭉 다 밑줄 쳐서 자 A번 문장 B번 문장에 쭉 다 밑줄 쳤어. 해석으로 봤을 때는 안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잘 못 찾아내.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라는 걸 써줘야 되는구나.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것도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거고. 일단 뭐 대명사의 종류에 제기대명사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얘들아. 자, 부정대명사요. 얘들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부정사에서도 해봤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란 뜻이야, 얘들아. 정해지지 않았다. 자, 그런데 부정대명사도 조금 출제가 다소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 내신에서. 자, 뭐 예를 들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 요거는 좀 한번 메모를 해볼까, 얘들아? 그냥 정해지지 않은 거, 우리 참 얼마 전에 그 뭐냐 가구 파는 거에서 나왔을 때 아들이랑 보기스 씨랑 둘이 있었잖아요. 가니까 두 명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얘들아? 하나는 보기스였고 하나는 아들이었다 했잖아. one 하고 어떻게 했어, 얘들아? the other 했죠. 선생님 왜 부정을 여기다 썼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무작위로 그냥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럼 내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니네 이거 다 하고 왔잖아 중학교 때. 그러니까 여기서를 another 이렇게 붙여. 물론 우리도 내신 할 때 나왔었죠 그렇게. 그런 식이야. 비슷해. 그럼 얘는 좀 기억을 해야겠구만. 그쵸? 그럼 얘들아 부정대명사 막 이게 막 써있으면은 막 글로 돼 있으면 헷갈리거든. 사실 그림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편해. 두 번째, 세 명이야.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려면 another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 더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은 뭐야, 얘들아? the other 이렇게 하면 돼. 세 명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뭐 세 개가 있는데 one is 뭐 red, another is 뭐 yellow, 뭐 the other is green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 얘들아.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는 하면 뭐야 얘들아? some 하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근데 둘 다 축구, 농구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그쵸? 그러면 some 그리고 other 여러 명이니까 s 이렇게 가면 돼. 그지? 그런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팀을 배정하는데 어떤 애들은 농구를 해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야구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일부는 나머지 전부 다는 뭐 하면 될까 얘들아? 나머지 전부 다 치면 뭐 붙는다고? 더 붙는다 했어요. The others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얘들아. 선생님 옆에다가 필기할 시간 줄게. 그리고 뭐 있냐면 얘들아 그거 말고도 나머지 대명사들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랑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거야. 이것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부정대명사 원인데요. 자 얘는요 그냥 얘기하자면 같은 종류의 것을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같은 종류의 것을 나타낼 때 이런 거야 얘들아. I 예를 들어 lost my pen. 나 펜 잃어버렸어. 그래서 I will buy one, buy it. 둘 중에 선택하시오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거 지금 모나미라고 써있는데 이 펜에다가 여기다가 뭐 꼬지 이렇게 써놨어. 이름을. 잃어버렸네? 자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제노한테 꼬지 써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치? 이 펜이 팔 뿐이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종류의 것을 사겠다라는 뜻이니까 뭘 써야 되더라? 원을 써야 돼. 그치? 그러면 또 예시 자 I lost my pen but I found it일까 원일까?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똑같은 것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들아? it 이렇게 가면 돼요. 그치? 근데 얘는요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 여기에서 I lost my pens 펜을 싹 다 잃어버려가지고 똑같이 여러 개 살 거야 하면 여기에 여러 개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ones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ones인데 원 썼어? 이거 틀린지 찾아봐. 이런 문제도 어법 문제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뭘 갖고 있는지 얘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런 문제 원인지 원수인지를 알겠죠. 그치? 요거는 사실 지금은 안 나와 있어. 그치? 부정대명사 얘들아. 그치? 그 옆에요. 빈칸에다가 필기 이렇게 해봐 얘들아.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건 할 필요는 없고 요건 할 필요는 없고 얘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그 책도 버릴 거 아니니까 같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부정대명사까지 받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그럼 뭐 who, what, which 세 개가 있다. who는 누가, who's 누구의, whom은 누구를 이란 뜻이야. 그치? 그래서 의문 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 이건 뭐 우리가 의문 그냥 뭐 의문 대명사 뭐라기보다 그냥 의문사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뭐 그 정도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명사에 관해서 일단 정리가 조금 됐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동사. 그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뭐 하다 라고 서술해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게 동사다. 근데 얘들아 동사가 어떤 문제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엄청 많이 나와요. 그치? 근데 너희들이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문장에서 우리 동사는 이제 지워도 되겠지? 동사는 크게 나누면 물론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뭐 동사는 여기 뭐 조동사는 동사에 속한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늘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동사는 문장에서 딱 한 개밖에 없어 했어. 그럼 동사의 종류는 일단 조동사 제외하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야 라고 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야. 그치? 그런데 얘들아 문장에서는요 동사는 딱 몇 개?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she watches TV. 그녀는 TV를 본다. 이건데 내가 뭘 영작을 했는데 she is watching TV. 이건 완전 틀린 거지. 왜? 하나만 있어야 된다며. 그쵸?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비슷한 거 봤는데? 이건 가능하겠지 얘들아. 그쵸? 아하.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비동사만 있던지 일반 동사만 있던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그냥 is, watch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변신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얘들아? She is watching 하면 뭐야 얘들아? 비동사의 ing 하면 얘는 진행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she is helped. 비동사의 pp 하면 이건 뭐였어 얘들아? 수동태였어. 그녀가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요. 그치?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런 건 없어. 뭐가 뒤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she has lived 이런 것도 얘들아 어떻게? has 플러스 pp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런 건 없어. 물론 이제는 너무도 어이없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진 않겠죠. 왜 뭐야 완전 틀렸는데 하겠지. 그치?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 문장에서는 동사가 한 개만 존재해 라고 했어. 그러면 꼭 한 개는 있어야 돼 얘들아. 꼭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nd나 뭐 but이나 혹은 뭐 or나 아니면 뭐 so 이런 접속사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접속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동사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얘들아 그런 다음에 뒤에서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연결해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맞는 동사 짝꿍을 잘 써줬느냐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야. 뭐 she 이 여자가 who 예를 들어서 lived in Korea 한국에 살았던 여잔데 speaking English very well 했어요. 뭐가 틀렸지? 자,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된댔어. 얘들아 그녀는 그녀인데 뭐 그녀는 대명사 보통 나오는 거 없으니까 제인인데 한국에서 살았던 제인이는 왠지 제인이는 영어를 잘할 것 같긴 하다. 예문을 써놓고 보니까 뭐 영이라고 합시다. 영인데 한국에서 살았던 영희는 근데 동사가 어딨어?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며. 얘들아
어떤 동사도 혼자 ing 달고 동사로 쓰이는 건 없어요. 맞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 본동사가 없는데요? 네, speaks 이렇게 써야지. 실제로 나오는 문제가 이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문장이 짧고 간단했으니까 에이 뭐 주어 동사 잘 보이네 라고 하겠지만 엄청나게 수식하고 부용 한국은 뭐 어디에 위치한 어떤 나라인데 하고 동사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어. 안 보입니다. 그쵸? 근데 기본적인 건 뭐라고 얘들아? 문장에서 동사는 꼭 한 개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알아야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네? 영인이 이렇게 묶이고 부연 설명하는 거네? 동사인데? 어머 동사 없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실제로 그냥 유형이 이렇게 나와 얘들아. 모의고사에서도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지금 동사편에서는 동사는 크게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두 개 다 같이 쓸 수는 없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해 있어야 하고 내가 영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를 한다라고 한 다음에 영작하고 나서 맞다 이거 틀렸다 내가 잘못 썼구나 라고 봐줘야 하고 그리고 꼭 한 개는 그러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예를 들어서 뭐 ing 달고 혼자 동사로 쓰이고 이런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 보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러면 거기에 동사의 형태라고 해서요 원형, 현재형 이거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볼게 얘들아. 동사 원형이 뭐야 얘들아?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거기 예를 들어 play, work, do, have, be 이런 거. MREG의 원형이 뭐야 얘들아? be예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요구, 제한, 주장, 명령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 그냥 어법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제껴둡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drink 마시다인데 그니까 현재형에는 뭘 붙여 얘들아? s나 es 붙여서 변신시킨다 우리 이건 알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옆에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과거형은 보통 원형에 뭘 붙인다 얘들아? ed를 붙인다 그치? 그러면 뭐 시제가 과거일 때 얘들아 과거인지 현재인지 이런 거 어떻게 해? 말해줘 거기에 그치? 뭐 then 그때였는지 tomorrow인지 그치? next monday인지 그런 거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가정법 이것도 일단은 제껴둡시다 또 할 거니까 자 과거 분사 뭐 있었어 얘들아? pp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외웠습니다 3단 변화 얘들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게 좀 미흡하다? 그럼 다시 한번 외워도 좋아 얘들아 말하세요 나한테 왜냐면 이제 너희들이 챙겨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동명사, 현재, 분사형 이건 동사를 변신시킨 거야 얘들아 동명사, 현재, 분사 이거는 중요해 그래서 주요 챕터를 다시 훑을 거야 라고 했던 거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 동사의 수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동사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에 맞는 동사 짝꿍을 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수일치라고 불러 뭐 주어가 쉬면 is를 쓸 거고 그치? 뭐 주어가 day면 뭐 are를 쓸 거고 이런 거 그쵸? 뭐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수식하는 게 많아지면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동사의 수일치 연습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여러 가지 명칭, 일반 동사, 뭐야? 비동사, 조동사, 아닌 동사,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동사. 본동사는 얘들아 문장에서 꼭 하나 있어야 돼 하는 동사. 그걸 본동사라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칭할 겁니다. 자, 동사의 구분. 이거는 굳이 이거를 복잡하게 뒤에를 읽어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동사 다시 정리 얘들아. 동사는 뭐라고 얘들아? 비동사랑 일반 동사 물론 조동사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한다면 자 가장 많이 어법 출제가 되는 건 동사편이다 라고 했고 그치? 자 문장에서 꼭 한 개는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주어에 맞는 동사 짝꿍 쓰는 걸 우리가 수일치라고 부르고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치? 그리고
두 개는 연달아 쓸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변형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비동사만 나오든지 일반 동사만 나오든지 어쨌든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런 형태가 하나씩은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ing 붙여서 혼자 동사 될 수 있는 거 혹은요 to, watc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동사로 쓴다? 그런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가려내는 연습을 동사편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기본적인 동사는 이거구나 라고 보면 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 동사마다 어떤 말을 취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그러니까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그 중간쯤에 동사를 학습할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어구를 함께 덩어리로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완벽히 학습해두도록 한다. 그래서 1번 SV, 2번 SVC, 3번 SVO, 4번 SVOO 이거 뭐냐 얘들아?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장의 형식을 진도로 나갈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실은 뭐 복사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앞에 했었어도 되는데 명사에 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것도 있고 뭐 대명사가 어떤 게 있는지 제기대명사, 대명사편도 조금 자세히 나와 있고 해서 그 앞부분을 복사를 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갈 거는 문장의 형식을 나갈 거야. 근데 지우도 들어봤잖아. 문장의 형식. 백지시험까지 봤잖아요. 기억납니까? 들어는 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문장의 형식편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 얘들아 사역동사 뭐 이런 것들 다 시험에서 나왔어. 지각동사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에서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법 문제로. 그리고 어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영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형식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꼭 짚어야 되는 어법 중에 하나가 지금 문장의 형식을 다시 한번 짚어갈 거고 얘들아. 문장의 형식은 참고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2학년 문법이 나옵니다. 3레벨은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1레벨, 2레벨 이렇게 나오는데 1레벨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레벨에서만 나오고 3레벨에서는 안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문장의 형식인데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학년 거로 해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뭐 지우 해봐서 알겠지만 뭐냐 필기하고 그 다음에 백지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외워야지 뭐 이제. 그리고 오늘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백지 시험을 안 봐도 꼭 복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만 흘려간다라면 절대 안 돼. 안 돼. 얘네 둘 진짜 걱정이야. 둘. 자,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 얘들아. 그래서 벌써 굉장히 지우가 지루해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할게. 조금만 할게, 조금만. 아이고, 자, 해봅시다. 자, 한 3형식 정도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3형식까지는 쉽잖아, 얘들아. 별거 없어. 자, 이번 기회에 이제 문장 형식은 완벽하게 알아내는 거고 그리고 4형식이라던가 5형식의 어떤 어법 문제가 나와도 딱 찾아낼 수 있게끔 그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가 뭐야 헷갈려지만 한번 문장 형식을 이해하고 나면요 나오는 문제가 맨날 똑같아. 그래서 되게 쉬워. 딱 보고 지각동사 예 체크 사역동사 예 체크 이렇게 된다고. 그치? 지금 하는 것들을 해야 알아야 꼭 알고 있어야 내신에 나오는 내신 대비를 선생님이 본문을 설명할 때도 사역동사 지각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알아들어. 근데 그때 사역동사 딱 나왔어. 얘들아 사역동사가 뭐냐면 1형식부터 5형식 다 하면서 그때 사역동사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형식 한번 해볼게. 지우야 힘들어?
아니지? 우는 거 아니지? 자, 문장의 형식. 3형식까지만 딱 약속해. 3형식까지만. 자, 3형식까지 해볼게요. 자, 문장의 형식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걸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좀 이제 단어의 종류라고 안 하고 사품사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뭐였어 얘들아? 맨날 하는 거.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부사. 자, 문장의 형식을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외우는 거니까 백지 시험을 볼 때까지는 백지는 다 통과를 해. 근데 학교 시험에 백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론을 외워서 시험 볼 거야 하면 이론은 하는데 그걸 문제에 적용 못 시키면 내가 백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부터 잘 이해하는 게 일단 30% 이상 먹고 가는 거야, 얘들아. 사품사. 그러면 각각의 이러한 단어들이 문장을 형성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했어요. 그치? 뭐였었어 얘들아?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나 이렇게 써볼까? 주어. 그 다음에 오는 목적어입니다. object에서요. 그 다음에 C는 보어야 얘들아. 자, 동사는요 우리가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있어 라고 했고요. 딱 한 개만 존재해 라고 했어요. 그치? 자, 형용사는, 얘들아, 형용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니, 얘들아? 이거 뭐야? 친절한.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personal, 개인적인, 이렇게. 개인의, 이렇게. 그래서 뭐뭐의나, 니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형용사는. 그치? 근데 얘들아, kindly 하면 뭐야, 얘들아? 친절하게. 그쵸? 우리 부사는요, 보통 ly로 이렇게 끝나죠. 그치? 그것도 이제 참고로 단어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얘들아, kind boy처럼요, 누구 꾸며줘, 얘들아?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치? 그리고 얘도 보어가 될 수 있어, 얘들아. 왜? 나는 하다 뒤에 거 없으면 말 안 된다고 아까 우리 명사편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I, teacher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명사로 얘의 어떤 그 상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지위를 나타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친절해 라고 했을 때는 뭐야 얘들아? 나는 하다 뒤에 거 없으면 역시 말 안 되니까 얘는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아, 난 친절하다 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네. 역시 보어 될 수 있겠죠. 자, 부사는 얘들아 문장 구성성분은 될 수 없어. 그건 뭔 소리일까? 얘들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내 맘대로 빼면 안 되잖아. 그쵸? 문장에서 동사는 꼭 하나 있어야 된다며. 그쵸? 명사, 물론 형용사, 물론 명사 수식할 때는 없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어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문장 구성성분 될 수 있는데 부사는 문장 구성성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누구 꾸며주려고 태어난 애야.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누구 남았어 얘들아?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문장 밑에다 쓸까? 문장 성분은 될 수 없다. 내가 이걸 왜 적느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이 형식에서 할 텐데 예를 들어 she looks 얘는 간단한 문장이니까 한번 볼게. She looks happily. happily 행복하게 라는 부사야. 어머하게 보이다. 행복하게 보인다. 해석이 찰떡이야. 근데 얘는요 행복하게 문장 구성성분 안 된다며. 그러면 그녀는 뭐뭐하게 보이다 하고 끝나?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법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해석을 해보면 너무 잘 맞아. 너무 예뻐. 해석이 막 아름다워. 찰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상의 출제자들이 해석상의 오류를 낼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실제로. 왜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문장이 간단하니까 그렇지.
저 뒤에 있잖아. 그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알아내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아 부사라고 하는 애는 문장 구성성분이 될 수 없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돼. 일단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자, 이 사품사가 하는 역할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져.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지금 하품하는 건 아니지? 거의 다 왔어. 자, 그러면 일형식 갑시다. 얘들아, 뭐 일형식이면 뭐야? SV요. 이 형식은 뭐 그 공식을 외우라는 것보다 이해하고 가면 돼. 자, 일형식은 뭐야 얘들아?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일형식이에요. 얘네만으로도 충분해. 그럼 얘들아, 내가 이런 품사를 배열을 해서 일형식의 문장을 만들 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하고 끝나네. 그쵸? 그럼 여기 겁나 짧겠는데요? 아니, 길 수도 있어. 길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얘들아. 맨날 했던 예시로 할게요. 태양이 뜹니다. 동쪽에서 했어. 그러면 자, 태양이 뜹니다. 동쪽에서. 얘들아, 인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전치사. 그치? 전치사는 얘들아 반드시 혼자 쓸 수 없어요. 뒤에 꼭 명사가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전치사랑 명사가 플러스 된 애라서 전명구라고 부르거든요. 전명구는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이에요. 부사 역할하니까 꾸며주는 역할이지 구성성분은 아닌 거예요.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일형식 끝. 됐지? 그 다음에 이형식 해볼게 얘들아. 이형식은 주어, 동사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뭐냐면 얘들아, 주격, 보어, 얘가 이형식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야 돼.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저 품사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든다 하면 어떻게 되더라? 명사, 동사, 보어될 수 있는 애는 누구 있어 얘들아? 명사 아니면 형용사. 요렇게 배열되는 게 이 형식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형식 문장 하나 해볼까? 아까 했던 거. 예를 들어서 I am a singer. 이렇게 명사가 나오던지. 그치? 예를 들어 I am kind. 나는 친절하다.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이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 형식 동사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얘들아, 1, 2형식 동사를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거든요. 1, 2형식 자동사, 자동으로 다 되는 애들이야. 그쵸? 그래서 자동사라고 부르고 얘네들 좀 외우는 게 좋아. 비동사. 그치? 비동사가 어떻게 1형식이지 얘들아? I am home 하면 뭐야 얘들아? 나는 있다야. 그쵸? 그러면 1형식이 되는 거거든. 자, 비동사. become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뭇이 되다. 되다 뒤에 거 없으면 말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turn이 돌다라는 말 말고 become이나 turn이나 get이나 얘네들이 다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네 3개 다. 그러면은 뭐야? get 4형식도 나오고 get 5형식도 나오거든? 그럼 어떡하지? 그때그때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다 나온다니까 짜증나. 이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stay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머무르다. remain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뭐야? occur 발생하다. 그 다음에 die 죽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많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이런 거지 얘들아. look 뭐뭐하게 보이다. 그쵸?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얘들아?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뭐 있냐 얘들아?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런 애들은 감각동사 자동사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얘들아?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형용사가 와야 돼 라고 했어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she looks happyly가 찰떡으로 해석이 되지만 뭐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happy 이렇게 와야 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얘들아. 그녀는 인형처럼 보여. 인형은 명사인데 그치? 그럼 감각동사 뒤에 like를 적어줘야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she looks like a doll 이런 것처럼요.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의 어순을 모르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들아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필기를 해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자 얘들아. 일단 필기를 하면은 이번 시간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했던 거 복습만 해가지고 내가 뭐 첫 시간이고 하니까 더 바라지 않을게 지우야. 노트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